행하, 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오늘은 POS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래픽카드를 긁어 모아서 채굴에 뛰어든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는 채굴과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이더리움 자체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더리움의 가치는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시나요? 2020년 10월에 갓 출시했던 따끈따끈한 신상 RTX 3070이 한 70만 원 정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2월부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쭉쭉 올라서 한때는 180만 원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죠. 이렇게 그래픽카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던 이유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았지만 공급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그 수요의 중심에는 가상화폐 열풍에 몸을 던졌던 수많은 채굴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굴기 하나에는 6장 정도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채굴기를 크게는 수십, 수백 대를 돌리는 업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수요가 폭발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채굴기 한 대가 게이머 6명의 몫을 차지하는 셈이니까 채굴 열풍이 거셀수록 당연히 게이머들에게 풀리는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채굴러들이 수많은 가상화폐 중에서 이더리움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의 채산성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좋은 데다가 가격도 가장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노다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형 금광이었던 이더리움 채굴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에 따른 POS 전환과 난이도 폭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난 1월 4일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서요. 현재 이더리움 2.0 개발 상황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을 한 바 있는데요. 궁극적인 확장성과 탈중앙화, 디파이를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현재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인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런던 하드포크 및 대체불가 토큰의 등장으로 이더리움 2.0 전환을 위한 환경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대략 5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더리움 2.0 전환 및 확장 계획은요. 페이즈 0부터 페이즈 1, 페이즈 2로 나누고 있습니다. 2020년 페이즈 0를 완료했고요. 올해 말까지 페이즈 1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페이즈 1에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는 각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이미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이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첫 번째 단계인 더 멀지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뜻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해졌거든요. 페이즈 2는 기존의 이더리움 1.0과 2.0을 완전히 통합해서 확장성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기존 이더리움 1.0 메인넷과 비콘 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2.0으로의 통합을 올해 6월 안에 먼저 진행을 하면서 난이도 폭탄 또한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죠. 사실 이전에도 수차례 난이도 폭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머지 단계에 따른 이더리움의 POS 전환과 타이밍이 맞물렸기 때문에 채굴 시장이 분주해졌는데요. 특히 POS 전환 이슈는 기존 채굴러들에게는 시한부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채굴 난이도를 급격하게 올려서 보상을 확 줄이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니까요. 채굴러들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한 이더리움 채굴에 유효기간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채굴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더리움만큼 채산성과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체 코인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채굴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더리움 POS 전환 이슈는 비교적 최근에 채굴에 뛰어든 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일 겁니다. 투자금 대비 회수익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천천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이머들과 채굴러들에게 모두 많은 사랑을 받았던 RTX 3070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채굴기 하나를 제작하는데 그래픽카드는 6장 정도 들어가는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RTX 3070이 대략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중간값인 150만 원을 평균 가격으로 보고
메인보드와 램, 케이스, 기타 부속품을 다 더해보면 채굴기 한 대당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채굴기 한 대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기비나 관리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최소 15개월을 돌려야 본전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2022년 6월부터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고 난이도 폭탄이 떨어진다면 도저히 채굴만으로는 본전 생각도 못하겠죠. 만약 그래픽카드를 반값에 중고로 내놓는다면 투자 원금 회수까지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최소 6개월 내지 한 7개월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중고 그래픽카드는요, 가상화폐의 시세와 그 상황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과거 2018년 말에 이더리움 시세가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주력 모델이었던 RX 570 가격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기존 채굴러들이 장비를 급하게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중고 물량이 넘쳤거든요. 이 때문에 2018년 초에는 최소 6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었던 RX 570이 2018년 말에는 5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바닥을 쳤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0분의 1 이하로 소위 똥값이 된 겁니다. 이때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아마 2022년 6월에는 중고 그래픽카드가 시장에 다량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 생각을 할 테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이더리움 POS 전환을 앞두고 중고 물량이 쏟아지면 앞서 RX 570처럼 중고값이 바닥을 찍으면서 원금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팔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채굴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본전은커녕 이미 늦었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 신품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라 중고 수요가 없진 않겠지만요. 애초에 신품과 중고는 시장이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존 채굴러들이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내놓는 일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생각을 한 거겠죠. 물론 채굴장에 끌려갔던 친구들이라 몸이 성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최소 절반 값에 구할 수 있으니 게이머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채굴러들이 다른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건 쉽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을 대체할 만한 코인이 없으니까요. 레이븐 코인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유력한 가상화폐로 손꼽히지만 역시나 채산성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채굴의 특성상 채굴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채굴의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더리움 채굴러들이 레이븐 코인과 같은 다른 가상화폐로 넘어갈수록 난이도도 점점 더 올라가고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어찌됐든 현재 작업 증명 방식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이더리움 채굴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채굴충들이 끝까지 성공을 거둘 것인가? 아마 망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더리움 자체에 투자를 고민하는 경우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경제는 새로운 연구 분야인데다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가상화폐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2021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질병의 확산, 미국의 금리 인상,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슈가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가상화폐도 결국엔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통해서 가상화폐의 자산 클래스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 뼈대를 구축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지분 증명 방식의 이더리움은 수요와 공급 모델에 깔끔하게 속하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은 2.0을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머지 단계인 이더리움 1.0 메인넷과 비콘 체인의 병합, 그리고 일명 최후의 난이도 폭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서 더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완료되면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할 때는 난이도를 무한대로 높여서 실제로는 채굴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 텐데요. 채굴러들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죠. 결국 POS로 전환 이후에는 지분에 따른 보상 발행을 위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총 발행량의 제한은 없지만 거래에 따른 이더리움 소각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유통 총량이 줄어들면서 이더리움의 희소성은 더 높아지므로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더리움 2.0 전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인한 이더리움 공급량이 떨어지면 기존 일일 발행량 대비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이 가상화폐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행복 쇼핑에서는요, 그래픽카드와 무관하게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문적인 영상도 조금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가보죠. 현재 이더리움은요, 1년에 약 4%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일 발행량으로 따져보면 약 13,500 이더리움 정도고요. 2021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의 평균 금액을 약 2,000달러로 잡으면 하루에 유통되는 이더리움은 약 2,7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32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루에요. 참고로 2,000달러는 2021년 이더리움의 평균 가격입니다. 연초에 낮은 가격과 연말에 높은 가격의 평균치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2.0이 본격 도입되어서 POS로 전환이 되면 하루에 이더리움이 1,350개 정도밖에 발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더 높아지겠죠. POS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유통 총액이 2,700만 달러였으니까 이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이더리움 하나의 가격은 약 2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쯤 이렇게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 예측하려면 4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비탄력성을 측정하고 이를 이더리움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버블리 거글이라는 트위터를 운영 중인 닐로 도스 산토스 오를란디라는 트위터리아는 이더리움의 POS 전환으로 인한 이더리움 발행 감소를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주기와 동일시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예측한 자신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이 영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에 대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은 금융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로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11월경에 가상화폐 전문 매체 지크립토에서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가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는 2022년 1분기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2년 말 이후에나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 따라서 이더리움 선물 ETF도 승인받을 길이 열렸지만 SEC가 현물 결제형 ETF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에릭 발추나는 이더리움 선물 ETF의 승인이 시장을 움직이는 커다란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 선물의 규모가 12억 달러로 확인했고 이 정도 규모는 갠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2017년 무렵 비트코인의 시세가 폭등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의 움직임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게이머들의 속을 바짝바짝 태웠던 그래픽카드 가격의 고공행진도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미국 선물 ETF 진입 가능성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더리움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거든요.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많이 생길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께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채굴 시장에서의 고성능 그래픽카드 수요가 줄면 그래픽카드의 수급 상황도 개선이 될 거고 중고 그래픽카드 물량도 점차 늘어나서 예전처럼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을 겪지는 않아도 되겠죠. 지금처럼 가상화폐 시장과 그래픽카드가 크게 얽히는 일이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5개월 동안에는 점점 더 많은 RTX 3070급의 중고 그래픽카드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2의 이더리움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반도체 공급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메인스트림 라인 이상의 신품 그래픽카드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격은 흔히 말하는 용산 프리미엄 10%에서 20%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텔의 A380, A350부터 아직은 루머지만 A870의 출시 소식을 비롯해서 하반기 엔비디아 RTX 4000 시리즈, AMD 7000 시리즈까지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수급 상황은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촬영일인 오늘이죠. 1월 20일 기준으로 AMD RX 6500XT가 30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대로 출시했는데요. 지금까지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는 GT 1030, GTX 1650 등 이런 상품들의 가격 또한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솔직히 많은 분들께서 2022년 하반기에 엔비디아 RTX 4000 시리즈가 출시되면 전체적으로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제조 가격이 크게 뛰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디커플링 등 다양한 이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최소 TSMC, 삼성의 파운드리 선단 공정 증설이 효과를 보여줄 2023년 말부터 2024년 중순쯤은 되어야 예전과 비슷한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점쳐집니다. 이것도 예상이지만요. 아무튼 2021년 상반기 이전에 이더리움 채굴을 시작한 채굴러와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이미 시장의 위너입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 POS 전환이 화합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도 이더리움 채굴에 뛰어들겠다면 그래픽카드를 끊지 못하는 그런 채굴충들은 반드시 루저가 되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와 반도체가 IT 시장에 점점 더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복쇼핑에서는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석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행바!